자, 이번 시간은 미분으로 본격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여러 가지 미분법이거든요. 저 단어를 볼 때마다 두려움이 앞서요, 그죠? 예를 들면 두 가지 미분법 하면 쉽고 세 가지 하면 좀 할만하고 네 가지까지도 수용이 되는데 여러 가지 미분법을 다룹니다. 어쨌든 전체를 보면 소주제로 첫 번째 소주제가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라는 개념이 등장하고 그 덧셈 정리를 이용하면 소위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의 도함수라는 걸 구할 수 있습니다. 미분이라는 것 자체가 도함수를 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도함수를 찾기로 하는데 다함수의 미분에 관해서는 이미 여러분 다 아는 것처럼 x n제곱의 미분이 n 곱하기 x n 빼기 1승인 거니까 그건 기본이라 치고 이제 초월함수로 와서 초월함수들의 도함수를 찾기로 했습니다. 삼각함수의 도함수를 찾으려면 이 덧셈 정리라는 개념이 근거가 돼서 이 놈을 추론하여 도함수를 구할 게 됩니다. 그럼 이제 1단원에서 1소단원에서 여하튼 우리는 삼각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기본적인 도함수들을 다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끝나면 참 좋겠는데 어쨌건 고등학교의 미적분 전부를 통달하는 거니까 생각할 수 있는 모든 함수들을 찾아서 그들의 미분법을 정리하기로 작심했습니다. 여튼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생각을 집중해서 연마해야 될 과정이 기다린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덧셈, 뺄셈, 곱셈의 미분법은 다항함수에서 다 터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남겨진 나눗셈꼴로 생겨먹은 함수의 미분법을 어찌할 것인가? 다음 1학년 과정에 배웠던 합성함수라는 게 있는데 어떤 함수 두 개를 가지고 합성을 시켰을 때 새로 만들어지는 그 함수의 도함수는 어찌 구하는가? 역함수는 어떻게 미분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들의 성질은 무엇인지를 차례차례 정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듣보잡인 음함수, 매개변수 함수라는 게 있어서 그들 함수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 미분법을 정리하게 됩니다. 해서 여기는 기본적인 내용들인 거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좀 쉬울 테고 그냥 공식 하나를 터득한 채로 여러 번 반복하면 될 것이고 이것도 사실은 공식 한 번을 정리한 후에 그걸 적용하면 되는데 역함수부터 생각이 꽤 깊어지는 방향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조금 어려워져 갑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단편적이지 않고 하나를 더 생각해야 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5번에 나오는 음함수, 매개변수라는 것은 처음 배울 때는 생소해서 뭐지? 왜 이렇게 되지? 이럴 수 있는데 몇 차례 반복하면 또한 상대적으로 쉬워집니다. 별표로 하는 이유는 처음 배우는 입장에서 당황스러울 수도 있다는 점 예고하면서 오늘 시간은 1.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와 기본함수의 도함수를 유도해보고 목세 미분법하고 합성함수의 미분법까지를 같이 유도한 후 몇 개의 핵심적인 문제들을 같이 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덧셈 정리를 가보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삼각함수란 사인을 배웠고 코사인을 배웠고 탄젠트를 배웠는데 당연히 각이 단 하나가 주어진 이렇게 생겨먹은 삼각비 3개를 배웠고 그들을 좌표 평면에서 정의를 해서 무한한 각, 양수, 음수각에 대해서 다 정리를 맞춰왔습니다. 이 생각을 조금 확장시켜 볼 건데요. 참고로 반지름 길이가 r인 어떤 원이 있는데
이 원주상에서 뱅글뱅글 도는 동경이라는 게 있어서 이 동경 끝점이 P고 X좌표, Y좌표가 찍힌 채로 이런 원운동을 할 때 이 바늘이 하염없이 돌 때 X축의 양의 방향으로부터 회전된 각의 크기가 세타이면 여러분 다 아는 것처럼 사인 세타는 반지름분의 Y좌표를, 코사인 세타는 반지름분의 X좌표를, 탄젠트는 X좌표분의 Y좌표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다 아는 거죠. 그렇게 생기면 세 개의 삼각비에 대해서 이번에는 시컨트, 코시컨트, 코탄젠트라는 세 개의 삼각함수를 추가로 더 정의를 해놓았습니다. 참고로 여기 쓰여 있는 CSC라고 하는 녀석은 코, 시컨트란 5개의 글자를 3개로 줄이기 위해서 요렇게만을 딴 그런 축약된 표현이라고 생각하시고, 마치 말이죠. 코사인이 사인의 친구이듯이 코시컨트는 시컨트의 친구다라고 생각하면 그만입니다. 그럼 코탄젠트라는 것은 탄젠트의 친구가 되는데, 이들을 정의하기를 코탄젠트는 탄젠트의 역수, 시컨트는 여기 지금 코가 없으니까 코가 있던 그 사인의 역수. 그럼 당연히 코시컨트는 여기 코가 있으니까 코가 없던 사인의 역수. 이렇게 해서 어쨌든 추가로 3개의 삼각비를 더 정의했고,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삼각함수라는 것이 총 6개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 참고로 말이지, 이 점 P의 좌표가 3,4라고 한다면 자동 반지름은 5가 되는 거니까 사인은 5분의 4일 테고 코사인은 5분의 3일 테고 탄젠트는 3분의 4가 될 텐데, 시컨트는 무엇이냐? 그 코사인의 역수가 되는 거니까 X좌표로 반지름을 나눕니다 해서 3분의 5입니다. 코시컨트는 사인의 역수가 되는데 사인이 5분의 4니까 4분의 5가 되겠습니다. 탄젠트는 코탄젠트는 탄젠트 역수니까 Y좌표분의 X좌표입니다 해서 이들 값을 어쨌든 여러분들이 능수능란하게 다룰 수 있도록 1차 요 3개를 이해를 해 두실 것. 괜찮아요? 다시 이건 다 지워버려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시컨트라는 것이 코사인의 역수이다. 코시컨트라는 것은 사인의 역수이다. 코탄젠트라는 것은 탄젠트의 역수이다. 역수로 정의된 그런 함수 3개가 나타났는데 주의할 점, 시컨트는 사인의 역수가 아니고 코가 있는 사인의 역수, 이렇게 읽으면 혼란이 없겠습니다. 됐죠? 코라는 이 접두어는 함께하는, 쌍이 되는 이런 뜻으로서 어떻게 시컨트는 코가 없어요. 코가 있는 사인의 역수이다. 그럼 코가 있는 시컨트는 코가 없는 사인의 역수이다. 코가 붙은 탄젠트는 탄젠트 자체의 역수이다. 이렇게 1차 3개를 익힐 것. 자, 그러고 나면 말이죠. 여러분이 다 아는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그들의 합이 1이잖아요. 양변을 코사인 제곱으로 나누면 얘는 탄젠트 제곱이 될 테고 얘는 1이 될 테고 얘는 코사인 제곱의 역수가 될 거니까 코사인 역수가 시컨트잖아요. 그래서 시컨트 제곱이다 해서 이미 알고 있는 이성질에 매우 중요한 요 놈을 추가로 익혀두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당연히 양변을 사인 제곱으로 나누면 여기는 1이 될 테고 여기는 코탄젠트 제곱이 될 테고 여기는 지금 사인 제곱의 역수가 될 테니까
코시컨트 제곱이 되지. 그럼 이 식을 웰 수 있는 사람이면 코 붙여 하면 코탄젠트 제곱 더하기 1이 코시컨트 제곱에 해당합니다 하고 딱 정리할 수 있습니다. 됐죠? 요 세 개를 익혔다. 됐죠? 시컨트는 코사인의 역수이다. 탄젠트 제곱하고 1을 더하면 시컨트의 제곱이다. 자, 우리는 지금 개념의 기본의 기본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의 기본이라는 것은 어쨌든 새로 등장하는 개념, 새로 등장하는 단어, 그거를 정확하게 습득하는 데 있습니다. 새로운 거를 익혀나가는 것은 이미 극한편에서도 여러분한테 소개했지만 여러 차례 반복하는 게 생명입니다. 반복이 생명입니다. 해서 말이죠. 완전 실시간으로 여러분이 답하시기를 원하는데 시컨트에 3분의 파이. 그게 얼마냐고 물으면 당연히 루트 2분의 1일까요? 그지? 시컨트에 3분의 파이. 그게 얼마냐 물으면 자동 코사인의 역수가 될 거니까 2 이렇게 답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각에 대해서 시컨트, 코시컨트, 코탄젠트를 차례차례 확인하면서 이 부분에 어색함이 없도록 하여라. 그중 어쨌든 요놈이 지금 시점에 꼭 여러분 여러 번 정리해서 언제 어디서든 그 값을 찾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아직 덧셈이 안 등장했는데? 네. 이렇게 제가 예비 과정이 되겠습니다. 진짜로 덧셈을 가보겠습니다. 사인인데요. 이 각 안에 서로 다른 두 개의 각이 나타나서 더해진 새로운 삼각함수를 찾아보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자리에 3분의 8, 30도 좋아. 익숙하게 하도록 30도. 이 자리에 45도를 집어넣으면 어쨌든 합해서 75도라는 각도가 나타나는데 우리는 30도도 알고 있고 45도도 알고 있어요. 사인 30도, 코사인 30도 다 알고 있고 코사인 45도, 사인 45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는 삼각비 두 개를 가지고 그들의 합이 된 아직 모르는 정체불명의 각의 삼각함수를 찾아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당연히 코사인에 알파 더하기 베타라는 자식도 구할 수 있다. 탄젠트에 알파 더하기 베타라는 녀석도 찾을 수 있다고 기원 전에 우리 선조께서 이미 찾아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항상 어떤 것들을 탐색해 나가는 과정이 어떤 걸 알고 있고 어떤 걸 알고 있을 때 이를 결합해서 새로운 것들을 막 찾아 나가온 역사가 지금까지의 과학의 역사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되죠? 네, 그러면 당연히 다시 30도, 45도의 삼각비는 알아요? 그럼 둘을 더한 놈의 삼각비를 찾을 수 있단 말이고 우린 60도도 알고 있으니까 60도 더하기 45도도 찾아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부터 유도해 볼 텐데 이 유도 과정이 그리 어렵지 않기 때문에 잠깐 여러분한테 소개할 텐데 소개되는 과정은 지켜보면서 그렇구나 하면 될 테고 궁극적으로는 이 같은 저 결과가 이후 수학에 계속 사용되기 때문에 극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50번의 반복행위가 필요합니다. 50번의 반복행위가 필요합니다. 유도를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평면상에 이제부터 두 개의 직각삼각형을 그려볼 텐데 이렇게 생겨본 직각삼각형 하나가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이번에는 얘가 밑변이 된 채로 또 하나의 직각삼각형 하나가 이렇게 붙어 있다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직각삼각형 두 개를 붙여놓은 건데요. 이 중에 이쪽 각의 크기를 알파라고 하고 이 아래쪽 삼각형의 각을 베타라고 가정하면은 여러분 다 아는 것처럼 이건 완전히 일치되도록 붙였으니까 요만큼 전체 각의 크기가 알파랑 베타랑의 합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때 저 위쪽에 놓이는 직각삼각형의 빗변 길이를 1이라고 가정하고는 이곳에 등장하는
모든 변의 길이를 다 사인, 코사인, 알파, 베타로 표현하기로 작심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여러분 너무 쉬워서 우선 요만큼 길이를 찾으라 하면 여러분 다 아는 것처럼 이게 사인 알파겠지. 당연히 요 놈은 코사인 알파일 거예요. 이젠 아래쪽 직각삼각형에 와보면 요 빗변기가 코사인 알파고 이 값이 베타인 거니까 요만큼 길이도 찾을 수 있어요. 그죠? 요 놈은 코사인 알파의 사인 베타가 되겠습니다. 동일한 이유로 요만큼 길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코사인 알파의 코사인 베타 이렇게 찾아낸다 이 말이지. 그래서 어쨌든 무대에 등장한 모든 선분의 길이를 찾았는데 나는 지금 알파 더하기 베타의 사인 코사인을 찾고자 함인데 보조선을 단 하나 그릴 건데 y축 평행선 하나를 여기에 그대로 이어 붙여봤습니다. x축 평행선을 또 그대로 그려봤습니다. 그럼 여기 그대로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럼 그곳에도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졌으니까 추가로 두 변의 길이를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각의 크기부터 찾아봤는데 얘가 베타고 이게 90도니까 여기가 90도 빼기 베타가 될 테고 이게 또 90도니까 요만큼 각의 크기가 베타가 되겠어요. 다 인정이 되죠? 그러면 이번엔 빗변 길이가 사인 알파고 요 밑각 크기가 베타니까 요 길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딱 읊을 수 있겠죠, 그지? 읊어보면 사인 알파에 코사인 베타가 되겠어요. 인정되죠? 이게 코사인이니까. 그럼 당연히 저 위쪽 변의 길이를 찾으면 이게 사인 알파고 이게 베타니까 사인 알파에 사인 베타 요렇게 무대에 등장한 모든 길이들을 찾고 보니까 원래 내가 찾고 싶었던 것은 요 알파 더하기 베타 각의 사인을 찾고자 함인데 빗변기가 1로 생겼으니까 이걸 그대로 내려 꽂아서 직각삼각형을 다시 만들면 요 빨간 이 변의 길이가 곧 사인의 알파 더하기 베타겠죠. 해서 정리를 해보니까 너 조각하고 너 조각의 길이를 찾아 더하면 이 더하기의 결과가 그대로 사인의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된다라고 딱 아주 심플하게 이 결과를 찾았습니다. 되시죠? 다시 사인의 알파 더하기 베타 꼴을 찾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45도, 30도 두 개 직각삼각형을 이어붙인 후에 조각 길이를 찾아봤더니 사인의 알파 더하기 베타는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더하기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로 결정이 되더랍니다. 동일한 이유로 이것도 해봤어요. 이렇게 진하게 밑변을 그으면 빗변기가 1이었고 이 밑각의 크기가 알파 더하기 베타니까 요 위치에서 코사인의 알파 더하기 베타라는 놈을 발견하게 됐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 길이가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인데 요만큼 조각난 길이 샥 올라갔더니 사인 알파에 사인 베타에 그러니까 둘을 서로 빼면 얘가 얻어진다 말이지. 코사인의 알파, 코사인의 베타 빼기 사인의 알파, 사인의 베타 이 결과가 곧 코사인의 알파 더하기 베타네 해서 더하기 꼴로 표현된 각에 대하여 사인, 코사인이 각각의 삼각비들을 가지고 곱하고 더하거나 곱하고 빼면 얻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됐죠, 여러분? 결과를 써보면 이렇다는 겁니다. 사인의 알파와 베타의 합에 해당하는 값은 사인 알파의 코사인 베타 더하기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요렇게 되더랍니다. 코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 조금 전에 썼던 대로 정리해보면 코사인 빼기 사인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덧셈 정리를 유도하고 칠판에 그대로 써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인의 75도를 보라는 말은 사인 30도, 코사인 45도 더하기 코사인 45도, 코사인 30도, 사인 45도 요 계산을 거치면 끝이란 말이지. 2분의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2 해서 사인 75도를 구하면 4분의 루트 2 더하기 루트 6 이렇게 그 결과를 찾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됐죠? 그럼 당연히 코사인이 75도 구할 수 있는데 코사인 75도는 쓰여 있는 그대로 코사인 30도, 코사인 45도 빼기 사인 30도, 사인 45도 될 테니까 4분의 루트 6 빼기 루트 2 이렇게 처리하면 이 답을 찾는다. 됐죠? 해서 두 개의 삼각함수 덧셈 정리를 찾고 보니까 탄젠트도 욕심이 생겼는데 탄젠트라는 게 본디, 코사인분의 사인이잖아. 그러니까 얘로 얘를 그냥 나누면 얘가 그냥 추론된 거예요. 그죠? 요거 두 개로부터 얘가 자동으로 얻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결국 요 나눗셈을 해보란 말인데 나눠보니까 너무 복잡해. 해서 코사인, 코사인으로 나눠봤는데 양 분자번호를. 그럼 나누자마자 너는 1로 바뀔 것이고 요놈 두 마리를 코사인, 코사인으로 샥 나누는 순간 코사인분의 사인, 코사인분의 사인 각각의 탄젠트일 테니까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얘를 나누다 보니까 코사인이 약분돼서 사라져버리고 코사인분의 사인만 남았는데 그래서 탄젠트의 알파 얘를 나누면 이젠 반대 현상이 벌어질 테니까 탄젠트 베타입니다 해서 탄젠트의 덧셈 공식도 자동 추론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어쨌든 여러분들이 삼각함수 덧셈 정리라는 개념 자체를 간단한 그림의 체계를 따라서 사인도 코사인도 유도하고 탄젠트도 유도해 보았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듣고 보니까 이 그림은 지워버리겠습니다. 어쨌건 여러분이 다시 보면 될 테니까 유도 끝. 유도가 끝났다는 말은 이제부터 다시 50번에 걸친 반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걸 기반으로 해서 그 자체의 활용도 있겠으나 곧 미분으로 진입하기 때문에 이걸 능란하게 여러분이 쓸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리합니다. 사인의 덧셈, 사코, 코사 더하기입니다. 코사인의 덧셈, 코코, 사사 빼기입니다. 탄젠트 덧셈, 일마 탄탄, 탄뿔탄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쨌든 여러 차례 반복하다 보면 그냥 반복해서 그냥 초성들을 찾아 외워나가면 금세 처리가 되는데 주의할 점. 코사인의 덧셈에서는 여기 부호가 빼기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외울 때는 사인의 덧셈은 그냥 사코 코사 보이는 대로 코사인의 덧셈은 꼬꼬마 싸싸 이렇게 외웁니다. 탄젠트 덧셈 그냥 보이는 대로 일마 탄탄 탄뿔탄 이렇게 처리하면 완성. 그럼 여기에 30도 45도 60도 45도 어떤 각 두 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삼각비의 특수각들을 집어넣을 때마다 산수 행위를 해나갈 수 있고 그 결과로부터 답을 찾을 수 있답니다. 되시죠? 반드시 50번에 걸친 반복 행위가 필요하다. 그럼 여기에 빼기를 갖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 이번엔 각을 둘을 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5도, 30도를 빼면은 15도가 나타날 텐데 그래 그놈의 각도 찾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빼기란 말은 여기 있는 이 베타 자리에 그냥 마이너스 베타를 쓴 건데 우리가 이미 알기로 코사인 함수는 우함수고 사인 함수는 기함수이기 때문에 여기다 빼기 베타를 집어넣어봐야 원래랑 똑같고 여기면 기함수니까 빼기가 뛰쳐나오겠지, 그지? 부호가 반대입니다. 빼기가 되면 부호가 반대입니다. 이 말이지, 그지? 같은 방식대로 여기에 빼기를 집어넣으면 동일한 현상이 벌어질 텐데 여기 코사인 베타, 여기 사인 베타잖아, 그지? 그럼 저 위쪽과 완전히 같겠지? 우함수야 변함이 없어. 기함수야 뛰쳐나올 거야? 그럼 부호가 반대야? 가운데 부호가 바뀐다는 말입니다. 그럼 같은 이유로 탄젠트에서도 뺄셈을 처리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번엔 이 부분
부분 탄젠트 함수마저도 기함수인 거니까 빼기가 뛰쳐나와요. 빼기가 뛰쳐나와요. 아, 그러니까 부호가 반대로 보인다 이 말이지. 그러면 우리는 75도의 사인 코사인 탄젠트, 15도의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모조리 다 구해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계산은 여러분이 한번 연습삼아 해보시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50번에 걸친 반복이 당분간 매일매일 진행돼야만 이 처음 출발이 의미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시 여러분, 다시 한번 읊어드립니다. 사인의 덧셈, 사코, 코사. 빼면 부호 반대. 코사인의 덧셈, 코코마, 사사. 빼면 반대. 탄젠트 덧셈, 일마 탄탄, 탄불탄. 빼면 반대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까지 끝냈어요. 다시 한번 도전. 역수로 정의되는 세 개의 삼각함수가 생겼습니다. 시컨트란 코사인의 역수입니다. 코탄젠트는 탄젠트의 역수입니다. 탄젠트 제곱하고 1을 더하면 시컨트의 제곱입니다. 뒤집어 시컨트 제곱은 언제든 탄젠트 제곱 더하기 1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시컨트 제곱에서 탄젠트 제곱을 빼면 언제든 1이 됩니다. 덧셈 정리 외웠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짓을 왜 했느냐가 문제인데 그렇게 정리한 이유가 바로 다음과 같은 이유입니다. 우리는 어떤 함수 fx를 만나면 그 함수의 도함수를 찾아 구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미 다 아는 것처럼 도함수라는 것은 접선의 기울기를 뜻하는 함수가 되겠지, 그지? 그리고 그놈의 정의식은 지금 이 강의를 보는 친구는 누구도 서슴없이 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네. 저기 지금 어떤 함수 fx가 있을 때 x, fx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말합니다. 그럼 그 자리에 우리가 fx가 만일에 x의 n승이었다고 하면 여러분 다 다항함수 미분법에서 추론했던 것처럼 n이 내려오고 지수 하나 줄여서 이렇게 된다는 사실은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이죠. 이곳에 와서 요 n의 값이 자연수일 때뿐만이 아니고 분수일 때, 음수일 때 등등등 어떤 상황이 와도 x에 n승꼴의 식이 나타나면 그 미분의 결과가 항상 그와 같다 해서 n 자리에 있는 저 숫자가 실수인 상수가 될 때까지 이 공식은 타당하게 생겼습니다. 그 자세한 이유에 대해서는 합성함수 민법에 가서 설명드리기로 하고 지금은 일단 받아들여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x에 2분의 1제곱이 있다 쳐요. 미분하면은 2분의 1이 내려오시고 하나를 빼서 1을 빼서 마이너스 2분의 1승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고 예를 들어서 x에 루트 2승 따위의 식이 있다 해도 그 미분의 결과는 루트 2 내려오고 루트 2 빼기 1승이 된다. x란 놈에 파이승이란 놈이 생겨도 미분의 결과는 파이 내려와요. 파이 빼기 1승에 이렇게 된다는 사실이 다 입증이 되어 있고 다음 시간쯤에 여러분들 손으로 직접 다 추론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리 잠깐 확장을 시켜놨습니다. 실수가 되는 순간까지 언제나 미분은 동일한 체계를 따라간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삼각함수로 가면 sin x가 있을 테고 코사인 x가 있습니다. 그럼 그들의 도함수도 찾을 수 있습니다. 아마 조금이라도 선행하게 학습해온 친구는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 x가 된다는 사실을 외고 있을 겁니다. 코사인 미분이 마이너스 사인 x가 된다는 사실도 어떤 친구는 다 외고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으면 잘 모르겠으나 참 인간의 묘한 것은 결과는 쉽게 터득이 된단 말이지. 네, 코사인 미분이
마이너스가 붙은 채로 사인으로 간다는 사실 염두에 두시고, 그럼 거기가 삼각함수에 해당하는 도함수를 얻는 과정이 필요할 텐데 이곳에 덧셈 정리가 필요하고 극한의 성질이 필요합니다. 다시입니다. 덧셈 정리하고 극한 성질이 결합되면은 왜 그런지를 여러분이 추론할 수 있다는 말. 해서 지금은 어쨌건 우리가 개념을 정리한 단계니까 그 과정을 잠깐 밟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fx가 sin x라고 해. 그 함수의 도함수를 찾아버립니다. 그럼 당연히 정의에 따라서 리미트 하시고 h가 0으로 가요. h분의 sin이에요. x 더하기 h가 들어가야 돼요. 빼기예요. sin x가 되겠죠. 됐죠? 언제나 도함수는 h분의 f괄호 x 더하기 h 빼기 f의 x입니다. 그 자리에 그러니까 x 더하기 h를 한 번 넣고 그냥 그놈을 빼서 h로 나누고 극한 취하면 곧 저놈의 도함수가 된다는 거예요. 거길 가봤더니 여기 지금 딱 덧셈꼴의 식이 있답니다. 저걸 어쨌건 풀어 헤쳐야 이 극한 꼴을 찾을 텐데, 왜냐면 이게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거든. 그지? 그때 요 공식이 필요해진다 이 말이지. 좀 전에 했죠? 사인의 덧셈은 사코 코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인 x에 코사인 h에 코사인 x에 사인 h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 식을 정리해 봤더니 요 빨간 밑줄 부분하고 요 빨간 밑줄 부분에 사인 x가 공통으로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통인수로 묶는다고 생각하고 리미트 하시고 h가 0으로 가요. 얘 둘을 사인 x로 살짝 묶었더니 괄호 속에 코사인 h 빼기 1. 괜찮죠? 요만큼은 따로 남아서 코사인 x에 사인 h 요렇게 생겼어요. 그럼 이 분수식의 극한을 찾으면 그만인데 어차피 h랑 쓴 분모인 거니까 저 덧셈을 각각으로 쪼개서 나누기 h 이렇게 처리하면은 변형식이 완성이 되어 있어요. 이곳에 h가 0으로 간다는 전제하에 h분의 sin h라는 식이 하나가 있고 h분의 코사인 h 빼기 1이라는 식이 하나가 존재합니다. 이미 우리는 삼각함수 극한편에서 50번의 반복 행위를 거치면 여러분의 극한 1이 된다는 사실과, 여러분 지금 1차고 이게 사실은 1 빼기 코사인의 빼기인 거니까 이게 1차면 0에 수렴한다는 사실을 내 머릿속에 새겨둔 상태입니다. 그럼 당연히 최종적으로 이 극한의 결과는 얘는 다 죽어버릴 테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부분만 남아서 그게 바로 코사인 x입니다. 이렇게 실제로 그 도함수를 유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됐죠? 덧셈 정리 한번 쓰고 공통인수 묶고 극한 성질대로 정리를 하면 얘가 딱 얻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얘를 찾은 겁니다. 그래서 덧셈 정리라는 것이 사실상 이 미분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겼다 이겁니다. 그럼 코사인을 미분하라. 그럼 당연히 코사인 x니까 코사인 x 더하기 h가 코사인 x가 쓰였을 텐데 코사인 덧셈 코코 마이너스 싸싸 1태고 똑같이 정리하고 똑같은 성질대로 정리를 하면은 여기가 빼기가 붙은 채로 sin x가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도가 끝났어요. 아우 힘들어. 응? 그냥 외버리면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 그냥 외버린다는 것은 근거 없는 그냥 단순 행위이기 때문에 당장이야 문제가 풀리겠지만 생각이 깊어지지 않는 점, 그래서 한번 꼭 여러분 손으로 유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삼각함수의 두 개의 도함수를 찾아냈습니다. 그럼 삼각함수 두 개를 찾았으니까 이번에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가 필요해지는데, 지수함수의 대표선수 자연상수를 밑으로 하는 지수함수 너를 미분하면 그대로 2의 x승이 된다는 사실도 어떤 친구는 외우고 있을 겁니다.
대표적인 로그 함수 lnx가 있는데 얘를 미분하면은 의외로 황당하게도 x분의 1이라는 분수식이 나타나는 사실도 어떤 친구는 왜고했습니다. 그들 모두는 다 요 개념책에 따라서 단순히 유도될 따름입니다. 그래서 잠깐 해볼 텐데요. 2의 x승을 가지고 그 도함수를 구하면 2의 x 더하기 h승 빼기 2의 x승을 h로 나누고 극한을 취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처럼 세상에 제일 쉬운 도함수인데 앞뒤에 2x승이 공통해. 그래서 분자분모를 처리하면 2x승 공통인수 괄호에 2의 h승 빼기 1에 그럼 결국 요놈하고 요놈이 한 덩어리로 묶일 텐데 이것도 역시나 우리가 맨대로 h가 놓고요. h분의 2의 h승 빼기 1인 거니까 얘분의 얘가 1에 수렴할 테니까 얘는 2의 x승 그래서 2의 x승을 미분하면 그 자신 그대로 됩니다. 됐죠? 로그도 가보겠습니다. 당연히 그의 도함수를 찾으러 하면 정의대로 h가 0으로 가요. h분의 ln x 대신에 x 더하기 h를 집어넣고 ln x를 뺐습니다. 분자가 로그와 로그의 빼기니까 진수끼리 나눗셈이 될 것이고 이것을 한 번만 더 써보면 리미트 하시고 h가 0으로 가요. h분의 ln 속에 x로 얘를 나누면 1이고 x로 얘를 나누면 x분의 h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극한꼴의 식이 나타나는데 우리는 이미 알아요. 이 개똥이 반드시 같은 개똥이야 돼야만 1에 수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해서 분모에 나누기 x와 곱하기 x 한 번 이렇게 거치면 진짜로 개똥이가 만들어졌고 이 부분 전부의 극한은 1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x분의 1이 남습니다 해서 저 미분식을 찾았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진짜로 여러분 우리는 근원이 되는 기본 함수 사인, 코사인, 지수, 로그의 모든 도함수를 찾았습니다. 찾았으니까 이젠 또 능수능란하게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50번에 걸친 반복 행위가 필요해지겠습니다. 참고로 말이죠. fx가 3의 x승이었다면 그의 도함수는 무엇이 될 것이냐? 당연히 여기에 3의 x승, 3의 x승, 3의 x승, 3의 x승, 3의 h승 이렇게 들어가면 끝입니다. 이미 우리는 h분의 3의 h승 빼기 1 그의 극한이 ln 3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자연지수 함수는 미분한 결과 그 자신이 되는데 자연지수가 아닌 또 다른 어떤 지수 함수가 되면 근모습 그대로에다가 ln 값이 한번 곱해진다고 생각하면 그만입니다. 당연히 로그 밑이 3인 어떤 로그가 될 때는 항상 로그의 기본이 자연 로그니까 밑변환 공식을 거치면 저게 ln3분의 lnx가 될 것이고 ln3은 어차피 곱해진 숫자에 지나지 않으니까 얘만 미분하면 그만해서 x 곱하기 ln3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일반화시키면 어떤 지수함수든 그의 미분은 그 모습 그대로에다가 lnA 곱하여 처리하면 그만입니다. 밑이 a인 로그의 미분도 결국 밑변환 공식을 거치고 lnx의 미분을 그대로 처리하면 x 곱하기 lna분의 1이라 해서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기본적인 도함수가 모두 다 유도됐습니다. 이상이 초월함수의 모든 도함수가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뭘 해야 된다고? 50번에 걸친 반복 쓰기 행위가 필요합니다.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이고 코사인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고
2의 x승은 미분해도 자기 자신과 같고 ln x는 미분하면 x분의 1이 되는 그런 함수의 모습으로 등장했습니다. 얘는 ln a가 곱했습니다 하면 그만이고 이 로그는 애초부터 밑변환 공식을 갖추면 얘 미분법을 따라서 자동입니다 하면 그만입니다. 해서 여기는 그냥 지워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더 있다는 점만 의식해 주시면 이쪽 도함수는 더 설명을 안 드려도 되는데 우리는 이 겨울부터 시작해서 1학기가 될 때까지 줄기차게 반복을 할 것이기 때문에 됐죠, 여러분? 네. 그래서 반복하기로 했어요. 50번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된 거예요? 네. 그러면 어쨌든 다 했는데 이런 숙제가 남아요. 그죠? 삼각함수에는 사인, 코사인만 있는 게 아니잖아. 그지? 도대체 탄젠트란 자식을 미분하면 뭐가 될 것인가?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세 개를 다 배웠잖아. 시컨트를 미분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코시컨트를 미분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코탄젠트를 미분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얘네들의 미분 주제가 남겨져 있습니다. 근데 말이죠. 얘는 코사인분의 사인일 뿐이고 얘는 코사인분의 1일 뿐이고 얘는 사인분의 1일 뿐이고 얘는 사인분의 코사인인 거니까 다 분수식의 체계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몫의 미분법을 처리하기만 하면 이미 알고 있는 사인, 코사인 미분을 근거로 얘네들의 도함수를 모두 다 추론할 수 있습니다. 추론은 잠시 뒤에 해볼 테고요. 이걸 미분하면은 그 결과가 탄젠트의 미분이 절묘하게도 시컨트 제곱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시컨트를 미분하면은 시컨트에 탄젠트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코는 빼기가 붙어서 빼기에 시컨트, 코시컨트, 빼기에 코시컨트, 코탄젠트, 코가 붙으면 빼기가 될 텐데 조금 전 탄젠트 미분이 시컨트 제곱이니까 코탄젠트의 미분이 코가 붙은 시컨트, 코시컨트 제곱 이렇게 된다는 사실이 잠시 뒤 몫의 미분법을 따라서 다 여러분 스스로 추론할 수 있는 단계가 됩니다. 이 중에도 어쨌든 탄젠트하고 시컨트까지 다시 탄젠트를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이 되고 시컨트를 미분하면 시컨트 탄젠트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머릿속에 새기면 코가 붙었으니 코가 붙은 제로, 코가 붙은 제로, 빼기가 된다. 코가 붙었으니 빼기가 된 제로, 코가 붙은 시컨트 제곱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라임을 맞춰서 이렇게 세트로 기억하게 되면 코가 없을 때는 코가 없구나. 코가 붙으면 코가 다 붙네. 코가 붙을 때는 빼기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코가 있는 놈은 언제나 미분 결과 빼기를 앞에 두고 나타난다라고 생각하면 어쨌건 공식 기본 체계를 외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미분은 그야말로 기본의 기본인 것으로 장착하고 있어야 된다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덧셈 정리 및 기본함수의 도함수를 정리해봤습니다. 지금부터 시간을 1분 드릴 테니까 저곳에 있는 총 7개였나요? 7개의 미분식을 연습장에 꼭 한 번씩 써보고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선생님은 칠판에 몫의 미분법이 어찌 되는지를 메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쓰셨죠? 네. x의 n승을 미분하면은 n이 내려와요. n이 하나 줄어요. 사인 미분이 코사인이에요. 코사인 미분이 마이너스 사인이에요. 2x를 미분하면 2x 자체예요. lnx를 미분하면 x분의 1이에요. 탄젠트를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에 시컨트를 미분하면 시컨트 탄젠트예요. 어쨌든 50번의 반복행위를 거치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다 능수능란하게 저거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부터 소위 여러 가지 미분법으로 진입을 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몫의 미분법인데, 몫이란 뭐 대단한 게 아니고 분수꼴의식의 미분입니다. y = gx분의 1이라는 녀석을 미분하면은 이 결과로 마이너스에 분모를 제곱하시고 그놈을 미분한 식이 나타납니다. 그걸 얻어낼 수만 있다면 gx분의 fx의 미분이라는 것은 그냥 fx 곱하기 gx분의 1이라는 곱하기 꼴의 미분을 적용시키면 앞쪽 미분 뒤쪽 그대로 더하기 앞쪽 그대로 뒤쪽 미분을 따라가서 요약 정리하면 이 도함수식을 찾을 수 있고, 그 도함수의 기본 모습이 gx의 통째로 제곱분에 분자를 미분하시고 분모를 곱하시고 빼기 분자를 그대로 쓰시고 분모를 미분했습니다 해서 이와 같은 식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이죠. 지금 이 결과로부터 얘로 앞쪽을 나누면 f' 곱하기 g분의 1입니다. 앞쪽 미분 뒤쪽 그대로의 식이 그곳에 있다는 말입니다. 이 뒤쪽을 처리해보면 그 모습이 fx에다가 gx제곱분의 빼기 g'x이기 때문에 앞쪽 그대로의 뒤쪽 미분의 결과일 뿐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건 대단한 게 아니고 결과일 뿐이고, 결국 추론은 얘인데 이것도 지금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언제나 도함수는 정의가 단 하나입니다. 리미트 하시고 h가 0으로 가요. h분의 지금 함수는 이 함수인 거니까 x 대신 x 더하기 h를 집어넣으면 g에 x 더하기 h 분의 1일 뿐입니다. 당연히 뒤쪽은 그대로 그 함수인 거니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통분 한번 하면 끝입니다. h가 0으로 가요. h가 있었어요. 통분을 했더니 g에 x 더하기 h에 gx가 되어 있습니다. 분자는 얘가 앞쪽, 얘가 뒤쪽인데 이게 빼인 거니까 마이너스로 묶으면 g에 x 더하기 h 빼기 gx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식을 정리하고 보니까 h분의 gx 더하기 h 빼기 gx 부분, 이 노란색 부분이 그야말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g의 프라임의 x일 뿐입니다. 그런데 말이지, 분모를 가봤다 보니 얘는 어차피 h가 0을 향해 간다면 얘 자체도 gx로 가기 때문에 분모 전부는 gx의 제곱으로 가 있습니다. 그럼 저 빼기가 있잖아. gx의 제곱분의 g'x다 이 말이지. 해서 이 식이 어려운 게 아니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한 번 딱 쓰고 나서 변형 한 번 거치면 금방 추론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추론됐으니까 얘도 된 거지. 그러면 이제 또 50번에 걸친 반복 행위가 또 필요할 거 아니에요. 분수를 미분합니다. 분자가 1입니다. 제곱분의 빼기 제곱분의 미분입니다. 빼기 제곱분의 미분 빼기 제곱분의 미분 빼기 제곱분의 미분 빼기 제곱분의 미분 빼기 제곱분의 미분. gx분의 fx의 꼴은 분모를 제곱하고 분자 미분 분모 그대로 빼기 분자 그대로 분모 미분. 괜찮아요? 제곱분의 미분 그대로 빼기 그대로 미분. 이렇게 생각하면 마치 곱의미분법의 입장에서 달라진 점이 분모의 제곱이 분다는 점하고 여기 빼기입니다. 이것만 의식하면 나눗셈 꼴의 모든 미분도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탄젠트란 코사인분의 사인이기 때문에
도전. 분수입니다. 그죠? 분모 제곱분의 분자 미분의 분모 그대로. 분자를 미분하면 코사인 x. 분모를 곱하면 제곱. 빼기입니다. 분자 그대로 사인 x. 분모를 미분했더니 빼기로 사인. 그 결과 분자가 그냥 1이기 때문에 코사인의 제곱분의 1이로구나. 근데 코사인의 역수가 시컨트였으니까 그래서 시컨트 제곱의 세타가 됐다. 세타는 웬 세타?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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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그래서 이것 또한 어렵지 않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와 보면 코사인의 사인인데 분수 미분을 했어요. 분모를 제곱하시고 미분 그대로 빼기 그대로 미분을 거치면 이렇게 됐다 말이지. 그럼 시컨트란 놈도 동일할 거 아니에요. 시컨트는 코사인 x의 역수가 됐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의 도함수를 찾으면 빼기 제곱 분의 그놈의 미분. 그럼 빼기의 사인일 거 아니에요. 너는 코사인의 사인이 탄젠트니까 탄젠트 하나 또 세타한다. x 탄젠트 x에다가 분모에 나면 코사인의 역수는 시컨트인 거니까 이렇게 써요. 그래서 시컨트를 미분하면 시컨트 탄젠트가 되겠습니다 라고 완성. 그러면 당연히 코탄젠트든 코시컨트든 그들의 미분도 완성입니다. 되셨나요? 그럼 다시 한번 정리. 분수식이 나타나는데 분자가 1입니다. 빼기 제곱분의 미분. 분자에 뭐가 또 있습니다. 그럼 제곱분의 분자 미분 분모 그대로 빼기 분자 그대로 분모 미분하면 분수꼴의 미분이 끝났다. 됐죠? 해서 기본적인 초월함수의 모든 도함수를 다 찾았고 여러분들한테 미션을 드린 겁니다. 50번의 반복을 거쳐라. 그러니까 이놈의 미적분 파트, 초월함수의 미적분 파트가 오면 괜히 어려운 게 아니고 외워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수학을 꽤 잘한다 생각했고 그래 뭔가 더 고급스러운 미분법을 다루려고 왔는데 그곳에 왔더니 첫 문 입구에 야, 너 암기 되냐? 이렇게 물어. 어쩔 수 없는 이 고통의 과정을 겪고 나면 쉬워지는 것이고 쌍 이렇게 시작하면 매우 힘겨운 과정이 반복됩니다. 의외의 현상입니다. 그죠? 네, 암기의 나라더라 가보니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1번 주제, 2번 주제가 끝났습니다. 관련된 문제를 잠깐 확인하면서 가겠는데요. 선생님이 많이 풀어드리질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1번입니다. 알파가 0보다 크고 2분의 8보다 작답니다. 베타가 2분의 8보다 크고 8보다 작답니다. 코사인 알파가 2분의 1이라고 하고 사인 베타가 3분의 1합니다. 이 조건을 가지고 6개의 문제에 답해보라고 그러는데 당신은 암기가 됩니까? 이 질문입니다. 사인의 덧셈은 사코 코사였습니다. 코사인의 덧셈은 코코마 사사였습니다. 탄젠트의 덧셈은 일마 탄탄 단뿔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재료들을 모아서 알파가 지금 예각이기 때문에 코사인 알파를 보자마자 사인 알파는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이게 2분의 1이기 때문에 2분의 루트 3. 사실은 저 알파가 30도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동 탄젠트도 구해두시면 이놈은 코사인의 사인일 테니까 30도는 60도였잖아. 그지? 루트 3입니다. 여기 주의. 2, 4분면이기 때문에 사인이 3분의 1 때 코사인을 찾으면 마이너스로 바뀌면서 3분의 루트 5가 되겠습니다. 탄젠트도 찾으면 코사인의 사인이니까 마이너스 루트 5분의 2가 되겠습니다. 이 6개의 재료를 가지고 공식에 탁탁탁탁 투입하면은
6개의 질문에 답할 수 있습니다. 생략합니다. 2번 가보겠습니다. 코사인에 알파 더하기 베타가 주어져 있답니다. 그랬는데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그 값이 7분의 4입니다. 질문은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 값이 얼마냐고 묻습니다. 질문도 역시나 당신은 코사인 덧셈을 찾을 수 있는가? 이게 질문인데 우리말 속에 외워진 바에 따르면 코코마 사스였습니다. 코코가 7분의 4니까 네, 그 선수를 거치면 내가 원하는 답이 마이너스 7분의 1임을 금방 찾아낼 수 있습니다. 3번도 맥락은 똑같습니다. 제곱해보면 사사도 나오고 코코도 나옵니다. 코사인의 뺄셈은 코코, 뿔, 사사니까 단순 산수의 결과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고 봤더니 4번 주제가 나타나는데요. 탄젠트에 2알파가 12분의 5일 때에 너는 탄젠트 알파를 찾을 수 있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저 탄젠트 2알파라는 것은 생겨본 꼬라지가 그냥 알파 더하기 알파일 뿐이잖아, 그지? 그러면 나는 알파 더하기 베타일 때 탄젠트 공식을 알고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일마 탄탄 단뿔탄의 정신을 따라서 일마 탄젠트 알파니까 탄젠트 제곱 알파가 될 테고 분자는 탄젠트 더하기 탄젠트인데 똑같으니까 2배의 탄젠트 알파 하면 그만입니다. 네, 탄젠트 알파에 관한 간단한 2차 방정식이 될 것이고 지금 거기 범위에 알파가 0과 4분의 파이 사이니까 양수값을 찾으면 됩니다 해서 끝입니다. 됐죠 여러분? 네, 지나갑니다. 5번을 가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미분이 쭉 진행 중인데요. 1번, 네, x의 2분의 1승하고 x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입니다. 네, x의 n승의 미분법을 적용하면 끝입니다. 2번 분수 미분이고요. 3번도 분수 미분이고 4번도 분수 미분입니다. 어쨌건 공식에 따라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5번, 6번, 7번 요 세 문제는 함수의 모습이 말이죠. 2의 x승하고 어떤 함수가 곱해진 꼴의 식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 알기로 요놈 함수는 미분해도 그 자신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저런 꼴의 식을 가지고 미분식을 찾으면 앞쪽 미분으로부터 2x승 곱하기 fx일 테고 됐죠? 미분한 놈 그대로 앞쪽 그대로 뒤쪽 미분 이렇게 될 텐데 특별히 요놈이 미분해도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각각 분해시켜서 쓴 게 아니고 2x에다가 fx에 더하기 f'x 이렇게 써버리자.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이해하면 훨씬 다루기가 쉽습니다. 해서 6번만 잠깐 해볼 텐데요. 주어진 함수가 2x의 괄호 속에 x의 제곱에 더하기 3x가 되는데 그 함수를 미분하면 2x에다가 그 함수 그대로의 도함수를 찾아다 합니다. x의 제곱에 더하기 3x에다가 그 함수를 미분하면 2x에 더하기 3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겁니다. 네, 7번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실합니다. 8번도 할 수 있습니다. 해서 5번도 지나가요. 6번 같습니다. fx 함수가 x제곱분의 ln x입니까? 이렇게 생겼고요. 질문은 리미트 하시고 h가 0으로 가는데 h분의 f 괄호에 2 더하기 h에 f 괄호에 2 빼기 2h 이놈의 값을 찾습니다. 이미 다함수 미분에서 이따위의
극한 처리법은 여러분이 다 배웠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괄호 속에 들어있는 두 개의 값을 찾아봤더니 이게 x좌표인데 h가 0으로 가면 너도 한결같이 자연상수에 이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반드시 저놈은 0분의 0꼴이 되고 미분계수에 이르게 되는데 괄호 속에 두 놈의 차로 분모를 삼아야 미분계수가 되는 거니까 너네들을 서로 뺐더니 3h고 3으로 나누고 3을 곱하면 극한식이 완성될 것이고 그럼 결국 3배 F'의 2다 이 말이지. 그치? 그럼 분수 미분만 거치면 정답이 나올 거라는 얘기잖아요. 해서 도함수를 찾아봤습니다. 분모를 제곱해. 그럼 x의 4제곱이야. 분자를 미분해. x분의 1이야. 분모 곱해. x의 제곱이야. 빼기야. 분자 그대로야. 곱해. 분모를 미분해. 2x야. 했더니 너희들은 약분해서 x가 될 것인데 여기도 x, 여기도 x, 여기도 x가 있으니까 x로 약분해버리면 x의 세제곱분의 1 빼기 2배의 ln x입니다. 그럼 결국 요 놈을 찾아온 말이 x 대신에 자연상수를 넣으란 말이고 ln의 자연상수는 그냥 1이기 때문에 너가 2의 세제곱분의 빼기 1이야. 답이 마이너스 3에 2의 빼기 3승 이렇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7번도 결국은 같은 얘기일 거 아니에요. 7번을 가봤더니 gx라는 새로운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의 모습이 2의 x 빼기 2승분의 fx가 됐다고 합니다. 극한 조건식을 나봤더니 x가 2로 갈 때 x 빼기 2분의 fx 빼기 3 극한이 5가 되었다. 이 조건을 가지고 G'의 2의 값을 찾으랍니다. 근데 말이죠. 여러분도 우리가 많이 했던 거예요. 그죠? 0분의 0꼴이 돼야만 수렴합니다. F의 2는 3이 돼야만 하고 그러자마자 너가 F2니까 F'의 2가 5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조건을 가지고 얘를 처리하면 되는데 그 말의 뜻은 얘를 미분하면 끝이다 말이지. 그러니까 G'X는 분수식이니까 분모를 제곱해. 분자를 미분해. 분모를 곱해. 빼. 분자를 그대로. 분모를 미분해. 그랬더니 너랑 약분해. 네, 거기다가 2 대입하면 될 테니까 2의 2 빼기 2승이라는 게 2의 빵승인 거니까 분모는 그냥 1이고 분자로 올라가요. F'의 2에서 F2를 빼고 그리고 5 빼기 3에 2예요. 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어쨌든 문제 풀이가 어렵지 않아, 그지? 그럼 여러분 해야 될 게 뭐라고? 7개의 극한식을 왜? 삼각함수 덧선 정리 3개를 일단 왜? 이거를 50번 반복해. 그걸 가지고 분수함수를 미분할 때는 분모 제곱, 분해, 분자 미분, 분모 그대로 빼기, 분자 그대로 분모 미분 식을 거치면 이미 다함수 미분에서 터득했던 기본적인 개념하고 딱 만나서 주로 27번 따위에 등장할 문제들이 해결되어 간다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미분법 제1단을 정리해봤습니다. 덧셈 정리를 했고요. 기본 도함수를 유도했고 몫의 미분까지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합사함수, 역함수 미분이라는 핵심 지점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50번의 반복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